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견디고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인간과 동물, 그다음에 자연과 환경, 또 생명의 변화와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를 보통 생물학자, 생태학자 또는 진화 생물학자 그렇게 부릅니다. 한 달 전인가 그 진화 생물학자가 생명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쓴 글을 아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그 지구상에는 수백만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잘 사는 4종류의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 당연히 인간이고요. 그다음에 개미, 꿀벌, 돌고래, 4종류의 생물이 가장 머리가 좋고 잘 산다. 그러면 왜 이 인간, 개미, 꿀벌, 돌고래가 가장 머리가 좋고 잘 살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서로 잘 협력을 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그 돌고래들이 바다에서 이제 때가 되면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망망대해 바다에서 수컷이 암컷을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는 너무 넓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수컷 돌고래들이 2~3명씩 서로 짝을 이루어서 야, 우리 서로 돕자. 우리 같이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짝을 찾자고 이제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마리의 수컷이 바다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암컷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컷 1마리를 찾으면 수컷 2~3마리 중에 1번 수컷이 이제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짝짓기를 한 수컷이 다시 친구들 옆으로 가서 자, 이번에 또 같이 너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암컷을 찾으러 다니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암컷을 찾아다닙니다. 또 이제 2번째 암컷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또 수컷 중에 2번째 수컷이 또 짝짓기를 하도록 옆에서 또 기다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수컷 2~3마리가 짝짓기를 할 때 같이 다니면서 서로 친구들이 짝짓기 하는 것을 서로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이 돌고래들조차도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면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넓은 바다에서 짝짓기를 하더라.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꼭 돌고래 중에 또 이제 얌체 같은 돌고래가 있겠죠. 그래서 수컷 어느 돌고래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짝짓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친구들 곁에 가서 그 친구들 짝짓기 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는 짝짓기를 했으니까 친구들을 버리고 암컷을 따라서 이제 멀리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우스갯소리로 먹고 튀었다. 먹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돌고래 세계에서 다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얌체 같은 돌고래는 나중에 혹시 다시 돌고래 세계에 돌아와도 이 돌고래들이 친구로 받아주지 않더라. 자기 욕심만 챙기고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우리의 동료로 받아줄 수 없다. 그런 것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밝혀졌더라 하는 거죠. 이 돌고래들은 이 넓은 바다에서 짝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끼리 서로 협력을 하면서 자기들의 생존을 헤쳐나가더라 그런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꿀단지 개미입니다. 개미들이 식물에서 이제 그 꿀을 채취를 하죠. 그러면 자기들 집에 돌아오면 그 꿀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항아리가 없으니까 그 개미들 중에 일부가 자발적으로 천장에 올라가서 이게 거꾸로 매달려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료 개미들이 그 입을 벌리고 있는 개미 속에 위장에 꿀을 이렇게 저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매달려 있는 개미들의 배가 100배 이상 커지더라. 그런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있군요. 예. 이게 이 개미 배가 저렇게 커져서 저기 이제 꿀단지 개미가 되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하는 분들이 많은 개미들 중에 어떤 개미가 천장에 매달릴까 궁금해서 저 천장에 매달린 개미들을 싹 다 치워봤습니다. 싹 다 치워봤더니 그랬더니 그 개미들 중에 또 몇몇 개미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꿀단지가 없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몇몇이 또 천장에 올라가서 입을 벌리고 매달리는 것이 이제 관찰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그 천장에 매달린 개미는 공동체를 위해서 식량을 저장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 같으면 나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밑에서 놀고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나죠. 불공평하고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천장에 매달린 개미들은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저렇게 자신을 희생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개미들이 누가 누구에게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개미들 중에 아무나 자발적으로 필요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천장에 매달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힘센 개미가 힘이 약한 개미한테 가서 너 천장에 매달려 있어 이렇게 이제 강요하면 그거는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음식을 저장하는 저 꿀단지 개미가 되어야 하는데 누가 저 힘든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데 개미들은 누가 누구를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그냥 눈에 보는 대로 그냥 자발적으로 꿀단지 개미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개미들은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그냥 아무나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개미만도 못할 때가 많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강자가 약자에게 저렇게 너 천장에 매달려 있어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제국주의 역사, 제국주의 나라들이 해외에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해외 약소 국가를 꿀단지 개미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야금야금 물자와 자원을 자기 나라로 빼돌렸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 국가들을 강제로 꿀단지 개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류의 인간의 역사죠. 저 땅에 기어다니는 저 미물, 저 개미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아무나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저렇게 꿀단지 개미를 자원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참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은 따지고 그렇지 않지요? 계산하고 또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 개미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성경 잠언서에 보면 개미한테 가서 그 개미가 어떻게 사는 것을 배워라. 아마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인간, 개미, 꿀벌, 돌고래가 가장 머리가 좋고 잘 사는 이유는 서로 협력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협력을 잘하기 때문에 짝도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고 음식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
환경의 변화의 어려움에 더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력을 잘하는 동물은 공동체에서 또 인정을 받지만 협력하지 않는 동물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동물이나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짧게 보면 이기적이고 약삭 빠른 사람이 빨리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길게 보면 그런 사람은 오래 성공하지 못합니다. 드디어 마음이 너그럽고 협력을 잘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면 결국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더라. 진화 생물학자가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